안녕하세요. 파락강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장중의 변동성도 상당히 크게 나오고 또 지속적인 불안정한 이런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고 이렇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최종 목적은 수익을 내는 것이지만 또 시장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기가 먼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보시기 전에 이렇게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거에서 뉴욕 증시 다우와 나스닥은 큰 다른 점이 없어 보입니다.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 유동성을 공급할 이 추가 부양책을 계속 기다리고 있지만은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리고 유럽에서의 이 전염병 2차 확산 소식, 이런 소식이 시장에서 악재로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악재는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봉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이 꺾인 5일선, 저도 어제 늦은 시간까지 다우와 나스닥을 체크를 했는데 이렇게 0.5%까지 5일선도 머리로 뚫어보기는 했지만 결국 종가상 이 10일 이평선과 꺾인 5일 이평선이 지속적으로 저항이 돼서 그렇죠. 머리를 맞고 윗골이 달린 음봉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아래 바로 20일 이평선이 있기에 하방으로 열렸을 때 이 20일 이평선 매우 중요한 시장에서 심리적 이평선 그리고 투자 심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평선이기에 이 21선 테스트는 꼭 챙겨보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나스닥 움직임도 다우와 유사하죠. 꺾인 5일선이 저항이 돼서 윗골이 달린 음봉, 그리고 하단 라인에는 20일 이평선, 그렇죠. 언제라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우리 증시보다 상당히 강한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은 항상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드릴 내용, 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먼저 일봉 차트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다른 위치가 있죠. 그렇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60일 이평선, 그렇죠. 차트를 좀 키워서 이 60일 이평선과 파란색 5일 이평선과 그리고 이 검은색 20일 이평선이 모두 밀집해 있는, 이 중요 이평선이 밀집해 있는 이런 주가의 위치에서 장중에 1.31%다 하향 이탈을 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후반 저가 매수세가 다시금 들어오면서 중요 이평선은 조금 억지스러운 모습도 있는데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60일 이평선에서 위치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좀 다른 모습이죠.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상당히 많은 하락이 나왔죠. 그렇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스피는 60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 5일 이평선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 60일 이평선이죠. 이 구간대에 있는데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더 큰 하락이 나와서 약한 모습에서 90일 이평선에서 지금 하향 기타를 살짝 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코스피는 60일 이평선, 코스닥은 90일 이평선, 그리고 차트를 하나 더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위에는 일봉 차트, 아래는 코스닥 150 일봉 차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스닥 전체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또는 거래대금이 일정 기준이 되는 종목들을 이렇게 뽑아놓은 150개 종목을 뽑아놓은 것이 이 코스닥 150 지수입니다. 우리 뭐 코스닥 인버스, 그죠? 그런 거 곧버스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오르고 내리고 할 때 기초 자산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코스닥 150, 코스닥 내에서 쉽게 얘기해서 시가총액이 큰 대형 우량주를 모아놔서 지수로 만든 것을 이 코스닥 150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1년에 2번, 6월달하고 12월달에 정기 변경일이죠. 그렇죠. 들어올 종목 150 종목 중에 시가총액 변동에 따라서 들어올 종목 들어오고 나갈 종목 나가고, 요거 갖고 또 종목 선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코스피 200이든
이 코스닥 150이든 종목이 들어오게 되면은 패시브 자금, 바스켓 매매, 프로그램 매매, ETF 그 자금들이 이 종목을 많이 사들이잖아요. 기계 매매로. 그렇죠? 그래갖고 이 코스닥 150과 이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딱 보실 때 모양은 유사한 것 같지만은 지금 현재 주가가 위치한 모습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은 90일 이평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코스피는 60일 이평선. 그런데 코스닥 150은 코스닥처럼 동일하다면 60일 이평선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60일 이평선이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네. 코스닥 내에서 시가총액이 큰 150개 종목만 따로 뽑아낸 건데 90일 이평선이 아니라 120일 이평선.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낮은 단계, 하락이 더 나와서 하락폭이 더 커서 120일 이평선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지금 위치한 모습을 보게 되면 6월 달에 만들었던 이 쌍고점, 이 라인대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이 코스닥 지수는 그 라인대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죠. 그렇죠? 코스닥은 이만큼이나 이제 많은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코스닥 내에서 있는 종목들 150개만 뽑아낸 이 대형주들을 뽑아낸 코스닥 150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다른 모습이 나온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코스닥 지수가 왜 지금 코스피보다 약세를 보이고 또 코스피 대비 또 코스닥 150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이는지 이것이 서로 연계가 되겠죠. 우리가 이 코스닥 150이라는 것은 이 시가총액이죠. 그렇죠? 코스닥에서 이제 코스닥에서 150 종목들을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한번 보게 되면 1순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을 100으로 봤을 때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비중이 8.87% 상당히 큰 거죠. 삼성전자는 20%가 넘죠. 그 한 종목이.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몇 종목이 코스피 지수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9% 정도, 8.87, 시젠이 4.92, 5%, HLB, 알테오젠 이렇게 몇 종목만 하더라도 15%, 20%씩 코스닥 지수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이런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150개를 뽑아낸 것이 지금 요 차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오늘만 하더라도 이 코스닥 150 상위 종목들 오늘 등락률을 한번 보게 되면은 코스닥 150에서 상승한 종목들 150개 종목 중에서 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은 불과 17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0.1%까지 포함해서 1% 이상 상승한 종목들을 봤더니 9개. 그렇죠? 1.23% 이상 상승한 종목은 150개 중에서 9개밖에 없다. 지금 코스닥 150 대형주들이 상당히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하락한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150 대형주들 코스닥 대부분이 약세. 시가총액이 큰 제약, 바이오, 신약주들. 그렇죠.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이 종목들의 이런 하락폭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이렇다 보니 코스닥에 시가총액이 큰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 코스닥 대형주 150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 코스피는 여기 있는데 코스닥은 그 한 단 아래에 있고 코스피는 60일 이평선을 지지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90일 이평선을 지지하고 있고 코스닥 내에서도 대형주인 코스닥 150 지수는 120일 이평선을 지지하고 있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기관들이 이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대형주들을 무차별적으로 매도를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관들이 연기금, 투신 사모 할 거 없이 코스닥 종목들, 대형주 종목들을 이렇게 크게 매도를 하다 보니까는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약세를 보이고 또
코스닥 내에서도 이 대형주를 지수 중심인 코스닥 150이 121이평선까지, 코스닥은 91이평선인데 121이평선까지 밀려버린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코스닥 지수의 반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코스닥 일봉 차트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코스닥 150이라는 이 코스닥 내에 있는 대형주를 모아놓은 이 지수의 움직임을 반드시 병행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만든 지수기 때문에 이 지수들의 움직임을 먼저 사전적으로 파악을 해줘야 코스닥 지수가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또 코스피 대비 어떤 강한 모습이 나올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지수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 대비 약세의 흐름을 보인다. 그것은 바로 이 코스닥 150이라는 코스닥 내의 대형주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기관들이 매도 폭격에 의해서 코스닥 지수보다도 더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닥 150 지수가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는 모습이 제대로 나와줘야 코스닥도 오를 것이고, 또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와 키 맞추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수를 파악을 하고 차트를 볼 때는 코스피는 다행히 코스피 200 차트와 유사한 모습을 지금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코스닥 150 지수 이 차트도 같이 함께 병행을 해야 코스닥 지수 내에 시가총액이 큰 그런 차트가 먼저 움직여줘야 코스닥도 반응이 오고 상승과 하락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우리 주가지수에 미치는 그런 큰 영향,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차트를 봤을 때 단순히 코스닥 지수만 볼 것이 아니라 대형주를 모아놓은 코스닥 150 지수,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체크를 해뒀을 때 이 두 차트가 상관관계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스닥 대형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이 반드시 나와줘야 코스닥 지수도 오를 것이고, 그것이 코스피 지수와 갭을 줄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시가총액 큰 상위 종목들, 이 종목들과 주가지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생각했을 때 코스닥 지수 내에 대형주들이 어떤 움직임이 나와줘야 될까, 이 코스닥 150 차트도 꼭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